네, 1월 6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은재 인터뷰입니다. 뜨거운 정치 현안 그 분야 선수 모시고 제대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조합입니다. 저희 내부에서는 월간 봉수대 이렇게 이름 붙였거든요. 봉지욱 기자님, 이명수 기자님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탄핵의 밤을 함께 했었는데 네. 그날이 지나고 나서는 그래도 세상이 좀 순리대로 흘러갈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뭔가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걱정과 불안, 그리고 저희 댓글창에서도 굉장히 좀 성토가 많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좀 지내셨는지 여쭤보기에도 민망한데요. 예, 아니 이렇게 상황이 흘러올 거라고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기회를 계속 보고 있었던 거죠. 일단 때려 맞을 때까지 때려 맞고 있다가 기회를 좀 기다렸다가 예. 요새 내란죄 말가초다는 얘기 그거를 특집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으면 국민의힘은 구구화됐어요. 지금 그런 모습이죠. 예, 그 108명 중에 거의 80%가 예. 구구 유튜버들, 구구 시민단체 윤석열이 그런 사람들하고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왕래하다 보니까 구구화됐고 구구 유튜버들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관저 앞에서 집회를 하니까 계속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구구 유튜버도 전문이시니까 예, 그렇죠. 잘 아시겠네요. 계속 모으다가 이제 타임이 왔다 싶으니까 윤상현이가 찍 나가서 발언하고 김민정이 딱 나가 또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오늘 또 30명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44명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의원들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보지도 않고 저는 저 국민의힘이 그렇게 기회를 노리고 했던 거기 때문에 예정된 수순이고 걱정은 안 한다. 그렇죠. 그래도 좀 안심이 되긴 하는데 오늘 그래도 공수처가 오늘까지 영장 집행하는 걸 받아왔는데 결국 못했거든요. 봉지욱 기자님 좀 예상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다시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약간 지금 사실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지쳤습니다. 그러니까요. 12월 3일에 일이 있고 지금 한 달이 넘었잖아요. 한 달이 넘었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다들 이제 끝났다. 저 사람 감옥 가겠네. 대한민국이 정상화 되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이 부분은 관저에서 세금으로 따뜻하게 먹고 살 때 우리 국민들은 그 길바닥에서 눈까지 맞아가면서 밤을 지새우면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지? 부정선거 하면서 맨날 콩고, 이라크 이런데 우리가 예를 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민주화가 덜 된 아프리카 제3세계 국가들 이거는 사실은 제3세계 국가에서나 있는 일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좀 기운이 많이 빠지죠. 그렇죠. 대통령이 법 위에 있는 모습인데 그걸 감싸는 또 조직이 있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운이 빠지고 한편에는 태극기 부대가 있는데 공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30명인가요? 44명까지 갔다고 합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것은 중국인들이다. 이게 사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중국 공산당이 민주당과 짜고 특히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이랑 짜고 부정선거를 했다. 그러니까 배후에 북한이나 중국이 있다는 게 이제 음모론자들의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은 이제는 아예 거기서 그 시위하는 우리 국민들 상대로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다. 중국 사람들이 빠지니까 확수가 줄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면 언론이 받아서 기사를 써주고 그게 또 확산이 되고 또 황당하게도 오늘 보니까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40%에 육박했다. 이게 믿깁니까 기사가? 저도 지금 언론 보도에 대한 문제의식도 굉장히 올라가고 이게 있는데 사실은 믿기도 않고 여론조사 공정이란 곳은 명태균과 비슷하게 문제가 좀 많이 됐던데요. 지난 대선 때. 조사 기관도 있고 조사를 할 때 명태균이 잘하는 게 뭐냐면 질문지 조사를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같은 걸 물어도 답이 다르게 나오게 유도할 수 있다. 그건 질문의 기술이거든요. 명태균이 그런 걸 잘하는데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물을 수 없으니까 국정 지지율 이런 걸 물어봤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 국정 지지율이 곧바로 윤석열의 지지율이 되지도 않거니와 그게 40%가 되려면 상식적으로 길 가던 사람 3명 중 1명은 윤석열을 지지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은 없거든요. 대부분 없는데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집단적인 제가 볼 때는 기획 공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언론이 일부 언론이 또 편승을 하면서 예. 끌려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거죠. 예. 우려가. 네. 오늘 그래서 두 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죠. 먼저 이제 오늘로써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실패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에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뭔가 이뤄질 거다라는 좀 어떤 기대와 그리고 희망찬 소식을 기다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날 사실 네. 김건희 여사로 추정이 되는 여성분이 이렇게 관저에서 개를 산책시키는 영상만 화제가 되고 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은 전혀 보이질 않았어요. 예, 그 그렇죠. 김건희 여사 전문의신데 네. 이명수 기자 보시기에는 그 영상은 누구로 추정됩니까? 예. 저는 저기 김건희를 직접 만났잖아요. 네. 만나고 그 옆에 있는 비서관들, 그다음에 코바나 컨텐츠 때 직원이죠. 예, 지금은 이제 대통령 김건희 행정관이죠. 행정관으로 예. 2명 있는데 정지훈하고 유경옥인데 제가 오늘 안 바빴으면 예. 바쁘지 않았으면 그 사진을 갖고 올라 그랬어요. 아 다음에 가져오십시오. 예, 예. 그 김건희하고 그 유경옥이가 나란히 찍혀 있는 사진이 있어요. 이게 체형이 좀 비슷해요. 아, 예, 그 김건희하고 유경옥이하고 예. 체형이 좀 비슷합니다. 아 행정관으로도 볼 수 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저기 우리 그 고양이 뉴스 원PD님이 김건희라고 주장하시니까 예, 6대 4로 김건희인 것 같습니다. 예. 아직은 조심스럽다라는 네, 네. 취지의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고 다른 네. 사람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사실 저게 여사건 이제 여사를 보좌하는 직원이건 간에 저 시각에 공수처가 계속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노력했던 때인데 굉장히 좀 평화롭게 일상이 유지되어 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시민들한테는 좀 놀라운 일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저게 좀 화제가 됐던 영상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지금 혹시 그럼 김 여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이명수 기자님 레이더에 걸리는 게 있습니까? 네, 뭐 공중파나 어디 기자들이 계속 나한테 뭐 썰 이렇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계속 오는데 네, 지금 좀 많이 단절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쪽도 이제 완전. 했던 친인척 중에 이모가 있었잖아요. 예. 이모하고 이게 좀 하다가 이제 제가 그 김건희 이모 고모 그 유튜버들한테 3억 7천 썼다 그거 보도 이후에 이제 좀 단절된 상태고 그래서 예. 그 제가 김건희가 뭐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뭐 저렇게 있지만 저도 이거 보고 그때 압수수색 나간 날인데 저런 그 개산책 하는 거 보고 와 우리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뭔가 네.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좀 감각을 보통 사람들한테 주게 되는 장면인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여튼 이제 오늘까지 지금 집행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면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될 거라고 봉지욱 기자님은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계속 관저에 있는 건가요? 영장이 아마 연장이 될 거잖아요. 예, 지금 뭐 신청하겠다 사정을 기해서 이렇게 나오곤 있는데요. 영장이 연장이 될 건데 저는 생각에 진짜로 경찰 특공대 데리고 가서 그리고 기동대까지 해갖고 한 1,000명 이상 데리고 가서 모든 출입문을 다 봉쇄를 오히려 봉쇄 작전을 펴가지고 들어가서 버티면 아무리 그 경호처 직원들이나 뭐 해서 인간 스크럼을 만들어서 뭐 5중 6중 그걸 만들어 봐야 그걸 몇 시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날씨에. 근데 그날 저는 너무 빨리 공수처가 철수한 거예요 사실은. 시간으로 보면 여기는 인원을 교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거의 전 인원이 나왔기 때문에 버티면 그렇게 하고 최소한 그냥 철수하려고 했으면 적어도 경호처장이나 뭐 고위급 경호처 관계자를 한두 명 체포해서 나왔어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나오고 다시 갈 것처럼 하다가 안 가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 봐서는 경호처는 일단 실탄 지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 이제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경찰 특공대는 실탄을 가져갈 수 있겠죠. 공포탄도 가져갈 수 있고 경찰 특공대가 대테러 부대고 경찰 특공대나 해경 특공대 일부 거기서 최정예 의원이 또 실질적으로 국정원의 지휘를 받는 대테러 부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그 사람 뭐 윤석열을 테러리스트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유력한 범죄자잖아요. 범죄자. 그렇죠. 사실상 증거가 TV로서 다 나왔잖아요. 유튜브에도 나오고. 거의 혐의가 확정적인 용의자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가서 대테러 부대 가서 사실은 그거 하면 되겠죠. 체포해오면 되는데 제가 듣기로 그때 당시 경찰과 공수처가 굉장히 갈등이 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경찰에서는 체포해 가자. 몇 명이라도. 그럼 끌어내면 되니까.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수처 검사가 아마
그 공수처장한테 전화를 했을 겁니다. 공무원들의 특징이 자기 마음대로 현장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공수처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설명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기 몇 명은 개인화기도 소지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뭐 했다면 당연히 야 그러면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철수해 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경찰 자체의 판단이었다면 공수처는 사실은 그런 업무를 제가 볼 때는 안 해봤을 겁니다. 네. 공수처가 압수수색은 뭐 많이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누구를 체포하러 가가지고 그런 저항이 있고 군사보호구역이나 그런 강한 저항 막말로 얘기해서 어디 무슨 조폭이나 마약 사범들 단속할 때도 엄청난 저항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경찰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가만둡니까? 경찰 특공대 우리 가끔 뉴스에 보면 경찰 특공대가 모텔 같은데 로프 타고 위에서 레펠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창문 깨갖고 들어가고 잡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훈련이 된 인원들이 있는데 일단 경찰 특공대를 안 부른 것도 이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연장되는 두 가지 선택이 있겠죠. 경찰 특공대 다 데리고 가서 창문을 부수고 윤석열이 얘기했잖아요. 문짝을 부수고 총을 쏴서라도 잡아와라고 하던지 아니면 지금 방법은 그냥 구속영장 청구밖에는 없을 거예요. 구속영장 청구를 해도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진짜 이거 윤석열 때문에 많은 것들을 처음 경험하는데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이 해도 관저에서 안 나오고 버틸 확률이 큽니다. 지금 다 그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뭐 사실 폭격이라도 해야 됩니까? 거기를? 헌법재판소도 나온다고 말만 했지 그거를 지킬지에 대한 이제까지 했던 이야기가 그러니까 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저게 무슨 실익이 있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최대한 얘들의 목적은 대선 선거를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겁니다. 뒤로 밀어가지고 어찌됐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막 하잖아요. 솔직히 권성동 같은 사람이 이게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목적은 정말 궁핍하고 할 말은 없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선거를 뒤로 밀어. 왜? 이재명 유죄 확정 판결 받아서 이재명 나오면 안 돼. 지금 어떤 선거죠? 예를 들면 윤석열 지지율 뭐 40% 육박 이 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1위를 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2위랑 2배 이상 벌어지지 않습니까? 무조건 이재명이 당선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당선되면 우린 다 죽어. 이런 생각일 거고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명태균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를 검찰이 세대를 뭐 확보했잖아요. 그 안에 윤석열뿐만 아니고 김진태, 뭐 김종인 이준석 등등등등 통화 녹음 파일 당연히 윤석열 김건희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명태균 게이트 내란이 아니고서야 뭐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검찰 수사를. 근데 그 녹음 파일이 공개가 돼서 공천 개입이 만약 확인이 돼서 그렇게 탄핵에 넘어가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계엄을 해야겠다고 오랫동안 생각을 했지만 결정적으로 지금 해야 돼. 지금 아니면 안 돼. 이게 나라냐? 이렇게라고 판단을 한 게 뭐 11월 24일 얘기 나오는데 아니다. 11월 초부터는 이미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다가 검찰이 압수를 했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 12월 3일 비상계엄 전날에 명태균이 스스로 검찰에 내가 갖고 있는 폰 숨겨놓은 폰 제출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처남이 갖고 있었습니다. 정말 참. 처남이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처남이 갖고 있고 역시나 명수한테는 아버지 무덤이 있다고 그랬나? 아이고, 거짓말가 아버지는 화장을 했는데 아버지 무덤에 있다는데 그래봐야 어디 자기도 믿고 맡길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검찰이 나름대로 굉장히 수사를 잘했더라고요. 처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처남의 직장 CCTV를 다 확인을 했더라고요. 해가지고 명태균이 자기 폰이랑 USB 넘겨주는 그 장면 CCTV로 검찰이 확보를 했더라고. 그리고 검찰은 사실은 명태균이 내든지 말든지 시간 문제였어요. 시간 문제였는데 물론 처남은 어디다 또 숨겨놨겠지만 처남도 아마 입건이 될 겁니다. 증거인멸로. 명태균은 증거인멸 해달라고 그랬고 그걸 실행했으니까 처남이. 그 수사는 수사대로 돌아가고 있네요. 처남이 입건이 될 거예요. 근데 어차피 명태균이 스스로 내든지 말든지 간에 이 폰을 검찰은 확보를 하고 그 폰 안에 있는 수많은 녹음 파일과 뭐 카카오톡, 텔레그램, 심지어는 명태균이 그 패턴 암호를 몰라서 못 풀었다 그랬잖아요. 검찰은 그거 풉니다. 패턴 암호는 압수수색 책이 저자입니다. 서울에 있는 그 좀 비교적 좀 잘 나가는 서초동에 포렌식 업체 가면 돈을 더 주면 풀어줘요.
창원의 업체는 못 풀어요. 그게 이제 기술력의 차이가 있고 비용의 차이가 있는 건데 네네. 검찰의 포렌식 수준은 민간 수준에서 보면 최고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당연히 검찰은 그걸 풀었고 이미 지금 그 녹취록을 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녹취록. 예. 그 녹음 파일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밖으로 나오면 내란을 안 해도 지금 윤은 그리고 예. 국민의힘은 굉장히 그리고 국민의힘은 거의 공중분해될 수준이다. 예. 그리고 제가 보니까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정치 생명 끝날 수도 있겠다. 보니까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너무 많은 거짓말을 예. 했고 보니까 했고 이준석, 김종인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 검찰이 다 확보를 했다. 이준석 의원은 자기 대선 나가겠다라는 식의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그러니까 지금 표명하고 본인만 몰라요. 있는데 지금. 검찰이 뭘 갖고 있는지 본인 이준석 모르잖아. 의원 본인만 모른다고요? 본인만 모르고 이 수사가 쭉 지금 내란으로 안 덮였으면 이 수사가 제일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 관심사잖아요. 예. 그러면 줄줄이 불려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 오늘 강혜경 씨가 지금 조사받고 있거든요. 강혜경 계속해서, 씨를 지금 기소도 안 한 채 계속 조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수많은 혐의 지금 검찰이 기소한 거는 정치자금법 하나 한 거고 여론조사 조작이랄지 창원 국가산단 뭐 국정 개입이랄지 이런 것들 뭐 서너 개들 아직도 혐의가 많이 있는데 검찰이 진짜 마음 먹고 수사하면 국민의힘 공중분해 될 수 있어요. 내란이든 명태균 게이트든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신 것 같은데요. 보면 앞에서 가장 설치는 사람 누굽니까? 윤상현이 공관위원장 할 때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줬다는 거잖아요. 예. 공범이잖아요. 대통령도 아니고 그때 당시 당선인 신분인데 당선인 신분이고 아마 그 취임하고 나서도 윤상현한테 여러 번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근데 대통령이 당의 공천에 개입했고 공관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였다면 그건 공범입니다. 그 공범이고 헌법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을 했는데 야 왜 입법부가 국회에서 하는 일을 대통령이 개입했어라고 하면 그건 탄핵 사유잖아요. 공범들이 말이 제일 많아요 지금. 지금 공범이 가장 말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뭐 사실 홍준표 시장 말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을 확산시키는 게 또 이제 극우 유튜버의 역할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극우 유튜버들 중에서 특히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문제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이명수 기자가 보시기엔 누굽니까? 지금 그 관저에서도 이제 집회 주최하는 게 정강훈. 예. 정강훈 자유 통일당에서 지금 주최하고 있고 그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와서 말을 하는 그러니까 게 국민의힘은 자유통일당과 별도의 당인데 그렇죠. 거기에 가가지고는 오히려 이야기를 더 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뭐 신혜식 씨가 있고 요즘 보니까 그 정강훈, 신혜식 그쪽 무리들이 매일 그 광화문에서 오랫동안 집회해 왔지 않습니까? 주로 그 집회 참가하는 연령대가 7080이잖아요. 연령대가 높죠. 예, 70대, 80대 됐습니까? 근데 요즘 보니까 신남성연대라고 배인규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보니까 그 젊은 그 10대, 20대들을 이제 유치하려고 좀 많이 하더라고요. 실적으로 이렇게 또 오더라고요, 보니까. 유치가 되나요? 유튜브 또 이거 좀 얼굴로 가는 건지 좀 해서 좀 젊은 친구들이 저도 매일 가니까 계속 취재하고 계시니까 발언하는 지나가면서 발언하는 거 보니까 뭐 중학생들도 발언시키고 그래서 우리 젊은 애 그러니까 그 주로 집회 참가하는 분들 보면 7080인데 너무 젊은 애들이 오니까 그 7080이 막 한화해주고 그리고 막 그 근방에 지나가면 젊은 애들이 나이도 보니까 10대, 20대 같아요. 초반 같아요. 근데 그 육교 지나가면 모르는 사람들한테 멸공? 그 용어가 멸공이더라고. 멸공. 약간 암호 같은 거예요? 암호 같은 거. 멸공이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답해야 되나요? 저는 이명수 기자님 얼굴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런 친구들도 만나면 또 이게 안 좋으니까 다녀온 사람들이 저한테 다 얘기해 주죠. 그러면 덩달아 멸공 하면 통과. 그런 식으로. 참 서글픈 장면이 지금 한남동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기자님, 지나가면 발언 때 쓴 사람들 집회에 1시간 만약에 집회하면 50분을 욕을 해요. 욕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못 듣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그 이재명 대표 예. 어제도 저기 어디 국민의힘 중진 의원하고도 좀 통화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우습게 무섭나 봐요. 아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뭐라고 네. 이야기했나요? 네, 그래서 이재명 똑같이 그 집회에서 이재명이 이제 뭐 저기 아니 지금 뭐 우리가 지금 내란 예. 비상계엄령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 그 선동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이재명을 걸고 넘어지고 아. 예. 이거 만약에 탄핵 인용돼 버리면 예. 바로 저기 대선이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그 논리로 지네들은 다 죽었다.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도 말입니다. 오랫동안 이재명을 그 혐오화 시켰어요. 예. 많이 그 가짜 뉴스도 하고 근데 뭐 이재명 대표가 뭐 특별하게 뭐 그 사람들한테 유선화가 틀리게 뭐 고발하고 그런지는 않았는데 탄핵 그 저기 최근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얘네들이 이재명 되면 나 큰일 났어 하면서 저하고 통화한 사이니까 큰일 났다. 국민의힘 중진과 통화하는 사이. 예. 국민의힘 의원들하고도 통화하지만 또 그 유튜버들하고도 통화하죠. 예. 그래도 이재명 되면 나 죽었어. 아 진짜 그 두려움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뒤에 잘 서 앞으로 이재명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잠깐 분위기 좀 보겠다고 일단은 그러면서 지금 이제 결집이 돼 있는 상태죠. 지금. 그럼 저 궁금한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편지를 써가지고 또 그분들이 더욱더 결집하기 시작한 건데 그렇죠. 윤 대통령 편지에 보면 자기가 이제 유튜브를 보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무슨 유튜브 누구 유튜브 보는 거 그 중에서도? 제가 이거 처음 얘기할 건데 유튜버들하고도 술 많이 먹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대통령 때. 그 극우 유튜버들과 네, 극우 유튜버들. 대통령 시절에 그러니까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 그렇죠. 그 유튜버들하고도 술 좀 많이 먹고 이 취재는 어떻게 됐냐면 혹시 와인 아니 뭐 늦게까지 먹고 경호처 직원들이 그 지지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경호처 제가 듣는 거죠. 경호처 직원들이 그 친구들이 같이 대선 때 같이 뛰었잖아요. 연락이 될 거 아니에요. 유튜버들 사이끼리. 경호처 직원과 또 극우 유튜버들이 친하죠. 오래 봤으니까. 오래 봤으니까. 전화하면 아직까지 근무하고 있고 밤새도록 술 먹고 누가 먹어요? 뭐 그 유튜브 누가 먹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거기 한남동 앞에서 시위하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다 그게 연결돼서 저렇게 그렇죠. 행동을 제가 하는. 보세요. 제가 임기 초에 그 안정권 누나가 대통령실 들어간 거 한 것처럼 그 사이에 다 돈다니까요, 얘기가. 그게 저한테 다 들어오는 거죠. 그쪽 정보가 이명수 기자님한테까지 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그때 술 먹고 끈끈해진 수많은 정보들이 또 나와가지고 저런 식의 자기들만의 세상을 형성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경호처에서도 뭐 지금 뭐 처장하고 차장하고 좀 문제지만 경호처 직원들도 사람 아니겠습니까? 뭐 윤석열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왜 저러는 거예요? 저는 일부는 이번에 그 비상계엄령 털었을 때 이제 계엄군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진압 안 하고 그랬잖아요. 해태했죠. 업무를 열심히 안 하고. 안 했죠. 한 것처럼 경호처 직원들도 나중에는 그러지 않을까. 아니 그러면 다시 봉직 기자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박종준 경호처장은 왜 저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밑에 직원들도 해태하고 싶어 한다는데. 그러니까 뭐 공범이겠죠. 공범이 아니고서 해석이 잘 안 되는데 너무 내란의 공범이다. 황당한 게 난 세상에 대한민국 경호처장이 영상을 녹화를 해가지고 자기 입장을 내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 한 행동을 보니까 윤하고 딱 비슷해 스타일이 정신세계가. 그렇지 않고서야 저게 이 분위기에 이 시국에 국민들이 앞에 와가지고 빨리 내려오라고 빨리 체포하라고 하고 있는데 영상을 찍어가지고 자기의 입장을 낸다? 정치인이었잖아요. 선거 2번 떨어졌다면서요. 정치 지망생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정치 지망생은 태극기에 어필을 해서 다음 선거가 생각이 있는 거 아니고서는 저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다음 선거 나가려고 저렇게까지 한다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어차피 자기는 정치로 돌아가니까 이참에 내가 이름도 좀 알리고 얼굴도 알리고 왜냐하면 하자마자 한 10분 만에 그 앞에 와 있던 태극기 부대 그 전광판에 그 영상이 떴다면서요. 일종의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저 정도의 생각이면 뭐 부정선거 음모론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을 많이 같이 함께 했을 수 있겠다. 아. 평소에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예. 가까이 그리고 자주 소통할 수 김용현 있고 다음 사람이었죠. 만날 수 있고 예. 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얘기했고 서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범 관계구나. 아니고선 저게 지금 그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체포를 해서 나왔어야죠. 그 경호처장을 공수처가 경찰 데리고 왔을 때 대치했을 때 그 스크럼을 풀 수는 없지만 일단은 한두 명은 고위직을 체포를 해서 나왔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완전히 뭐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거의 아프리카 수준의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짜 무정부 상태가 되고 있다라는 걱정이 너무 드는데요. 오히려 이런 혼란과 도발이 있기를 바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걱정이 되어요. 그런 거죠.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제가 볼 때는 이게 되게 오래되면 걱정이 뭐냐면 국민들도 되게 피곤하고 지치거든요. 벌써 댓글창에도 그런 일이 참 이야기 피곤하고 많아요. 지치고 사실 뭐 제가 주말에도 오늘 컨디션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막 아침에 힘도 안 나고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한 생각. 이게 오래 가면 무기력해집니다. 그렇게 보면 투쟁의 동력이나 이런 게 다 떨어지기 때문에 얘들이 바라는 게 바로 그 지점. 우리를 자극하고 열받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뭐 상관없어. 그냥 니네만 자극하고 우린 우리 갈 길 갈 거야. 누가 이기나 보자. 어차피 우리는 나가면 다 죽는데 여기 있어야지.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했을 때 야, 어차피 니네가 버티면 얼마나 버티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최대한 많은 물리력을 사용해서라도 경찰 특공대가 장갑차 끌고 들어가서라도 전 잡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거기다 대고 경호처가 실탄을 발포한다? 그런 상황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경찰 특공대 입장에서는 장갑차와 실탄 심지어 폭탄까지도 가져가는 C4 폭탄하면 터뜨리잖아요. 어디 가서 또 뭐 국방부 장관 뭐 밑에 벙커 가서 숨느니 뭐 갖은 잔대가리를 굴리고 있겠지만 그것들을 굉장히 단호하고 빠르게 했어야 된다. 그리고 대거 투입해서 정문, 후문, 앞문, 옆문 해갖고 뭐 산으로 다 침투해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 결단을 내릴 사람이 지금 없잖아요. 그게 당장 공수처장뿐이 없는데 경찰은 지금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다 지금 감옥에 가 있으니 구속이 돼 있으니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수사본부장이 그걸 결단을 제가 알기로 그분 그거 못할 타입입니다. 최상목 권한당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데 또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도 좀 정신세계가 뭐 페이스북에 그 자기 권한대행이라고 프로필 변경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박종준이 자기 입장을 녹화한 거랑 똑같은 짓이에요. 이게 지금 할 짓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게 정신세계가 이상한 사람들이 역시 이 정부를 구성하고 있구나. 라고밖에 지금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 심각하게 그게 다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고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상목 저분 보니까 뭐 헌재 재판관 2명 임명할 때부터 진짜 논리가 없잖아요. 그냥 저분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더구나 그 대통령 경호차 방탄차를 타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대통령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긴 하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다면 그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그럼 그 경호처는 자기를 모셔야죠. 자기를 모셔야 되는데 왜 거기 지금 직무가 정지된 사람 앞에서 그 경호처 처장까지 그러고 있는데 야, 너 일로 나와. 나한테 와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령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내란의 공범이다.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온 정부가 다 얘들 생각보다 윤석열 라인이 많다. 많이 지금 구속이 돼 있는데도 남아있다.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누군가 지금 확실하게 결단해서 그게 경찰이 될지 아니면 공수처장이 정신을 차리든지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일주일만 연장되면 충분히 한 번, 더 이상 2번, 3번 할 수는 없어요. 더 이상의 혼란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할 때는 한 번 더 할 수 있겠죠. 그 경호처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면 오늘 또 윤건영 의원이 한 이야기 중에서는 경호처에 김건희 라인이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거든요. 아까 경호처에 관련해서도 좀 이 기자님께서 취재하는 과정에서 내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 진짜 김건희 라인이 있나요? 저도 윤건영 의원님 얘기 저도 저기 좀 들었는데 저는 그 얘기보다 그 경호처 얘기는 뭐 구구 유튜버들 통해서 좀 들은 얘기고요. 뭐 구구 유튜버들하고 윤석열하고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술 먹었다. 그거 이제 경호처 직원들이 힘들어 죽을란다. 아 자기들 퇴근을 못하고 계속 경호를 해야 되니까. 누구랑 먹는데 누가 뭐 구구 유튜버하고 먹고 있고. 다들 술을 잘 드시나 보네요. 윤석열이가
또 뭐 이거 이 얘기는 좀 그 비서관 얘기니까 행정관 얘기니까 예.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 검찰이 제가 대통령실 근무에 이제 행정관한테 들은 얘기인데 역대 그분도 이제 전 정부에서도 좀 청와대에 있어보고 그랬었던 그 행정관인데 그러더라고요. 검찰 대통령이잖아요. 예. 검찰이 나름대로 보안 같은 거 나름 딴 정부보다 철두철미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 대통령실 뭐 벙커에서 뭐 저기 군 장성들 예. 뭐 이게 벙커에서 회의하고 그러면 나름 이제 그 보안을 지킨다고 했는데 결국은 민주당이 다 알고 있더라. 민주당이 네. 아, 네. 그 그래서 계엄과 관련된 것들도 이제 김민석 의원 같은 사람들이 미리 예고를 그렇죠. 좀 그러면서 했었죠. 제가 그 당시에 그 김민석 의원이 그런 얘기 좀 많이 얘기하고 그럴 때 진짜야 거짓말이야 뭐 이렇게 저희도 아리까리 했는데 그런 얘기를 지금 갑자기 좀 생각납니다. 경호처 얘기보다는 예, 제가 경호처는 구유투들한테까지 밖에 못 들어왔습니다. 네네네. 예. 대통령실의 보안도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척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네, 그 이런 행정관이 했던 이야기를 얘기가 예. 개뿔 무슨 그 보안 검찰 되게 그 직원들도 이제 그 모르게 좀 많이 하나 봐요. 근데 뭐 결국은 다 유당이 다 알고 있으니까 술 마시면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펼쳐 나가기도 하고 또 여사를 통해서 펼쳐 나가기도 하고 이러지 않았을까 추측을 그렇죠. 추정을 해보긴 하는데요. 예, 예. 네. 김건희는 뭐 추후에 좀 새로운 거 나오면 지금 빨리 윤석열이가 빨리 구속돼야지. 예.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지 않습니까? 제가 김건희 거 준비해놓고 지금 왔는데 이거 털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윤석열한테 포커스가 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 봉지욱 기자하고도 좀 그 김건희 건 좀 한 거 좀 준비하고 있는데. 더 있습니까? 당연히 김건희 거는 이제 퍼스트 레이디 나온 거 말고. 예, 비상계엄령 터졌으니까 못한 거죠 우리가. 비상계엄령보다 더 센 게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가 이제 구속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지 않습니까? 예. 네, 김건희 관련해서 취재한 것들 좀 재해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거 이제 방출해야 되니까. 윤석열이 빨리 좀 들어가라.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좀 하자. 봉준하고 장윤수하고 나하고 진짜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아니요. 예. 뭐 그런 거 안 해도 정리가 되면 좋은 건데 내란을 일으키고 하나 바뀐 건 확실하게 있죠. 원래 윤석열 항상 조연이었잖아요. V2, V1은 뭐 김건희 이랬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V1이 맞긴 맞아요. 맞는데 그 V1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V2가 자폭을 했잖아요. 예. 내가 주연할게. 넌 뒤로 빠져 있어. 그러면서 그 V1이 숨어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짜 주연인데 진짜 주연은 뒤에 숨어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제 뭐 큰 사고를 쳤으니 국법을 문란하게 어떻게 보면 이건 반란죄잖아요. 국민에 대한 반역과 반란이기 때문에 이거 옛날 같았으면 어떻습니까? 반역 반란 저지르면 3대를 씨를 말린다고 그랬습니다. 예전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같았으면. 근데 지금 3대를 씨를 말리기는커녕 잡아내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지금은 법치국가가 됐는데도 본인이 맨날 공정과 상식, 뭐 상식과 뭐 법치, 뭐 법과 원칙. 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애초에 검사 때부터 말한 모든 게 거의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저희가 뉴스타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사람 이거 검사 때도 이거 문제 있다. 응? 정의로운 검사처럼 포장돼 있는 거지 아니다라고 저희는 항상 얘기했는데 저희가 그때 뭐 욕을 먹고 이 정권 돼서 수사를 받고 했잖아요. 1급 사형죄라고 이야기 뭐 나오지 저희한테 않았나요? 국가 반역 죄인이라고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누는 더군다나 발포 명령까지 하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정신병자. 정신병자 아니고서 될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사람들은 거짓말일 거야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떤지 아는 어떤 머릿속에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맞아. 내가 정의로워. 이런 상태예요. 머릿속이. 확신범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주장해야지만 재판에서도 유리해요. 정치범이 돼가지고 죄 그거랑 상관없이 전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그건 저희 정치적인 소신입니다라고 주장을 하면 재판에서 더 유리하다는 거를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죠. 자기가 검사 출신이고 재판 그 법을 아니까. 그러니까 그걸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우리 앞에서 그때 당시 뭐 국민께
뭐 법적인 책임이나 이런 거 자기가 지겠다, 정치적인 예. 책임 지겠다. 이거는 그날 표결이 있기 때문에 또 거짓말을 한 거죠. 대국민 담화는 모든 게 다 대국민 거짓말이었다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자기의 본심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정확하게 사안의 본질을 보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아까 시작부터 봉직 기자님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근데 요즘 또 언론 보도들이 살짝씩 톤이 바뀌는 곳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도 있고 걱정스럽기도 한데요. 특히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양비론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니냐, 특히 모두가 법 위에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봉직 기자님의 문제의식이 좀 겁먹은 거죠. 예. 아, 돌아오면 겁먹었다. 어떡하지? 조선일보 입장에서 야 이거 돌아오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그런 거 보면.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만약에 정권을 연장한다. 다른 예. 후보를 내세워서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되지 이거? 이런 염려가 아니고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윤석열 지지율 40% 여론조사 같은 거는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건데 얘네가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 발표했으니까 와우 지금 이렇게 뭐 지지자들이 집결하고 있어 이렇게 여론조사 기사를 써버리잖아요. 그건 사실은 근데 검증을 해봐야 되는 영역이고 그 회사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봐야 되는 영역인데 그냥 단순하게 전달을 해버리면 명태균이 바로 그 지난 대선 때 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여론의 편승 효과. 그렇죠. 윤석열이 1등이야. 윤석열이 1등이야. 홍준표도 계속 엎치락뒤치락 1등 했는데 자기가 계속 81차례나 그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언론에 윤석열이 1등입니다. 홍준표 아닙니다. 홍준표 2등.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됩니다. 아. 그건 사회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고 예. 명태균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상대로 장사를 했던 것이고 그게 먹혔던 것이고 근데 그런 명태균이 했던 방식의 여론조사 언론 플레이가 지금 비슷하게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 정말 좀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심평 변호사 난 이 사람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왜 써주는 거예요 도대체. 아. 내가 볼 때 이분도 제정신이 아닌데 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 뭐 돌아오면 제대로 뭐 착하다 윤석열 대통령 사실은 뭐 이런 식의 글을 이제는 쓰셨죠. 다른 사람이 돼서 마지막 남은 임기를 잘 뭐 통치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 이거는 거의 제정신이 할 수 있는 제정신을 박힌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이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사람의 얘기를 도대체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지방에서 그냥 혼자 변호사하는 노인 아닙니까? 근데 이 원로 법조인의 얘기를 더군다나 뭐 자기는 친하다고 주장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친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저희가 또 옛날 그 뭐 여러 가지 지금 보고 있는 게 있는데 심평은 없어. 아, 윤 대통령 네트워크를 아니 좀 뭐 그런 체크하고 계세요? 관련해서 뭐, 예. 뭐 보고 있는데 심평은 없더라고. 근데 정말 친한지도 모르겠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를 그냥 뭐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걸 써준다든지 그거 왜 써줍니까? 그럼 뭐 정유라 같은 애들 써주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유라가 뭐 떠드는 거를 써주는 거나 그런 것들이 매체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사로 생산해서 마치 그러니까 정말로 많이 노출이 그런 식으로 되다 보면 세뇌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는 아 진짜 내가 이상한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경계선에 있는 분들도 있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예.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 야 이거 보니까 진짜 잘못 안 한 거 아니야 이거? 우리가 오해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관련 기사들 유튜브 또 극우 유튜브나 뭐 극우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유튜브에서 윤석열을 편드는 듯한 것들이 나오면 예. 아 이런 거 보구나 라고 되거든요. 댓글창에도 있네요. 그란트푸스님께서 마이크를 진짜 이상한 곳에 들이대고 있다 걱정을 하시기도 하고요. 웨일님은 맞아요. 그런 사람들 말을 왜 기사화하는지 봉수대 계속 좀 올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참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제 극우 유튜브와 또 특정 정당 그리고 지금 뭐 윤석열이라고 하는 존재까지 연결되는 이 사항에 대해서도 좀 오래 취재를 해 주셨으니까 더욱더 보도를 하셔야 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떤 지점에서 사람들이 이런 뉴스에 좀 칼같이 끊고 뭘 봐야 된다라고 보세요? 아니 그런 아까 우리 봉주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번에 뭐 여론조사 뭐 40%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믿죠. 우리는 정상적인 우리 사람들은 안 믿지만 그걸 갖고 그쪽들의 이제 카톡방이나 단톡방이나 올려서 그런 이제 분위기를 띄우는 거지 계속. 예? 아니 믿겠습니까? 그 여론조사 무슨 뭐 평론인가 뭐 이사 이름 뭐 알지도 못하는 그 여론조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는 안 믿죠. 근데 예. 그런 거를 이제 극우 유튜버들은 단톡방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이제 여론전을 계속 가는 그게 거죠. 어디 거였지? 뉴데일리였나요? 데일리 아니었나? 계속 그런 밴드웨건 효과 낳는 여론조사들이 좀 있는 것 같던데요. 예. 그 여론조사로 장난을 칠 때
처음에 머니투데이랑 하다가 머니투데이는 사실은 이름만 올려주고 기사만 써주지 돈을 하나도 안 냈는데 머니투데이 하다 문제가 생겨요. 그게 걸려요. 문제가 있다는 게 질문을 이렇게 좀 장난을 쳐가지고 윤석열이 1등하도록 조종하는 그 언론 공표용 언론에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명태균이 처음에는 파트너를 머니투데이로 하다가 그게 문제가 되고 민주당에서 막 항의를 하고 난리 납니다.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근데 명태균이 바꿉니다.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바꾼 게 뉴데일리였어요. 뉴데일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데 여러 가지 또 그게 문제가 되니까 계속 바꿔가는데 이 여론조사 진짜 전반은 이참에 그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말도 안 되는 영세한 데서 그냥 전화기가 또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런 식이면. 전화선은 그냥 임대해서 돈만 주면 되고 한 번 할 때 그냥 한 4,500이면 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언론에 내가지고 마치 이게 굉장히 그 예를 들면 500명에서 1,000명 한 걸 가지고 어떻게 전국에 그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자격 기준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대폭 상향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런 그 계속 지금 이런 뭐라고 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데 그게 난립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데가 이제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서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하고요. 윤 대통령 지지율 40%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네요. 매우 지지한다가 세부적으로 31%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공정에서는 더 퍼블릭 파이낸스 투데이와 공동으로 해서 윤석열 지지한다 응답 34.3% 나왔다라고 하는 아마 두 분이 말씀하신 여론조사인 것 같습니다. 참 힘이 빠지기도 하고 걱정스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는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결과를 쟁취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명수 기자님이 시작할 때 해주셨는데요. 네,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요. 아니 내란 그 비상계엄한 거 전 세계에서 다 맞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지금은 이제 저희 이런 시점이 올 줄 알았어요. 다행히 민주당에서 구구 유튜버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9999. 저는 임기 초부터 윤석열 정부는 구구 유튜버들을 이용해서 공부 못한 애들이 꼭 이상한 애들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네 이제 임기 5년을 채우려면 구구 유튜버들이 이용한 거지 그래서 저는 그 얘네들의 문제점을 약점을 구구 유튜버들, 구구 시민단체들 계속 보고 있었죠. 거기서 이제 계속 기사가 나왔죠. 특종이 나왔고 그러니까 요즘 뭐 야당에서도 보면 구구라는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거 아니면 뭐 생산되는 게 없으니까 뭐 이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조금 야당에서 계속 공격해와. 내란 선동 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일부 계속 유튜버를. 공격했잖아요. 윤석열 정부를요. 국민의힘을. 그 타임을 보고 있었죠. 그래서 며칠 전부터 관저에 있는 정강훈이 이를 이용해서 이제 집회 참가한 사람들 한 명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이용해서 또 오니까 윤석열이 또 튀어나가서 반응 보고 또 그런 논리죠. 근데 이 기자님은 괜찮으세요? 사실 그거 계속 보고 있으면 좀 심리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산재 아닙니까? 예, 그렇죠. 듣고 싶지는 않은데 지나가다가 좀 듣게 되니까 아니 일반 사람들은요 그 동네 주택가거든요 옆에. 윤석열 지금 이제 정강훈이가 있는 이제 그 집회 장소가 그 옆에가 이제 주택가예요. 한남동 그쪽이. 주민 주택가인데 거기 안으로 들어가면 김건희 저번에 저한테 개 산책한 거 경호원 데리고 그 편의점. 그 편의점이 거기 있어요. 그 동네를 그 새벽 1시에 사람들 안 다니니까 산책한 것 같은데 개 산책 시킨 것 같은데 뭐 일시적인 거라 생각하고요. 뭐 순리대로 가지 않겠나. 힘들지만 우리가 잘 이 상황을 넘길 것이다. 지나가서 막 얘기하는 거 연설하면 애나 어린이나 진행자나 반이 욕으로 시작한다니까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나간 사람들이 버스 타고 다 듣겠죠. 동네 사람은 듣는데 비정상이라 생각하고 혐오스러운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일베들. 그런 애들을 데리고 오면 그런 발언을 또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런 유치하고 하기 때문에 너무 뭐라 해야 되나 우리 또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이 봉지욱 기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정상으로 또
오지 않을까. 네, 힘이 예. 빠지지만 언론계 네. 마동석이 잘 이 문제를 돌파하시는데 큰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네, 경찰이 믿어보겠습니다. 뭐 이번에 특공대 투입해가지고 예.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끝으로 봉쭉 기자님한테는 이 질문 여쭤보고 싶은데요. 엑스맨님이 이준석이 집에 찾아왔다는 썰이 있다는데 뭔가요라고. 이게 뭡니까? 이게 예. 뭐 김소연 변호사가 예. 뭐 이준석이 자기의 뭐 위기를 느끼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던 이준석 근데 우리 집이 어딘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이건 잘못된 사실인 이준석이 건가요? 저희 집을 어떻게 알아요? 저도 이준석 집을 모르는데. 이건 가짜 뉴스다. 예, 이 썰은 사실이 아니다. 저희가 팩트 체크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래서 예. 그 김소연을 고소랑 민형사를 아마 저희 회사 차원에서 합니다. 뉴스타파에서요? 김소연 김소연 이분도 그러니까 좀 이런 좀 비정상 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준석에 대한 미움은 있는 건 같은데 상대방을 비판을 하려고 하면 올바른 정보나 팩트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에도 한번 김소연 변호사 저를 형사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요? 뭐 협박 뭐 어쩌고저쩌고 혐의가 한 4개더라고요. 경찰에서 무혐의로 끝났어요. 그게 올해 초에. 옛날에 뭐 관련했던 보도를 가지고. 그렇게 되면 김소연 변호사는 반대로 치면 무고죄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바빠서 이런 거 대응을 잘 안 하는데 이분은 이번에 버르장머리를 한번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민사까지 해서 아마 5천이든 1억이든 해서 버르장머리 한번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퍼뜨린 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묻겠다. 본인이 얘기하고 다니는 내가 게 한 번 넘어갔는데 생각보다 많이 체증이 돼 있다는 것이고 뭐 제 주위에서 뭐 여러 가지 또 김소연에 대한 제보도 안 오겠습니까 저한테 그런 것들이 많이 와서 그러니까 저도 그분도 나름대로 애도 키우시고 보니까 제가 전에 예전에 사무실 갈 때 아버님이 사무장이시더라고요. 보니까 뭐 과일도 깎아주시고 해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말았는데 도가 지나치면 저는 저한테 한번 걸리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네, 강하고 네. 조곤조곤 하지만 강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김소연 또 구구화 돼 있습니다. 그냥. 저도 만나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구구가 많은 그러니까 거 그런 무리들하고 다니니까. 네. 그게 과대대표되는 거죠, 이 기자님.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적지만 네. 우리가 과도하게 지금 이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믿으면 되겠죠. 네. 예, 이게 참 여러모로 이게 크게 보이니까 상황에 대한 불안함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마동석께서 걱정 없이 좀 우리가 구불구불하고 거칠게 이 길을 지나가고 있지만 통과할 것이다. 그래요. 예. 너무 이제 야당에서 계속 국민의힘이나 이게 일방적으로 때렸잖아요. 예, 이제 그 타임을 좀 기다렸다가 국민의힘이 지금 또라이 짓을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언론들이 좀 써주고 있는 거고 올리온시트는 갈 거다. 근데 마동석 이렇게 부드러워. 아니, 난 이게 마동석 가서 오늘 보니까 때려 부수고 진실의 방으로 그건 내가 윤석열이 기자님 내가 그래도 처음으로 웃으시네요 오늘. 아니 뭐죠? 이번에 경찰이 이제 투입되잖아요. 예.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야 이명수 윤석열 체포해 그러면 앞장서신 건가요? 내가 누구에게 그런 이제 임무를 준다며 예. 나 가가지고 윤석열이가 내보다 등치 좋잖아요. 대지니까 그냥 옆구리 하나 탁 때려가지고 체포하고 싶습니다. 제가. 특별 사법 경찰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마음까지도 전하시는 마동석이가 상황입니다. 옆구리 싸움 잘하셨습니다. 네, 어떻게든 다음에 모실 때는 조금 더 이제 희망찬 뉴스로 그래서 이 상황이 정리되어가지고 두 분이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김 여사 관련된 다른 특종 소식으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오늘 보니까 다 패널들마다 다 보니까 좀 그래요. 다운돼 있죠. 다운돼 있는데 이제 잠깐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아니 윤석열 김건희가 쌓아놓은 것들 보세요. 예. 다 그러니까 순리대로 갈 거다. 1979년 10월 26일에 요즘에 뭐 하얼빈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예. 그걸 봤는데 1919년 10월 26일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잖아요. 예. 그로부터 이제 60년 후인 1979년 10월 26일에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총을 쏴서 사살했습니다. 살인이라고도 하고 거사라고도 하고 뭐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사람이 대통령을 죽인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박정희는 영구집권
생각했고 지금 윤석열이 하는 모든 롤 모델은 박정희 전두환 모델인데 특히 이번 내란 비상계엄 같은 경우는 박정희 5.16 모델이랑 비슷합니다. 그래갖고 한국은행 가고 이런 것들도 박정희 때 이미 다 그 은행을 장악하고 인출을 금지시키고 했던 일들이 그대로 되고 했던 거예요. 따라했던 건데 저는 지금 요즘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김재규가 진짜 오죽하면 쐈을까라는 생각이 진짜 공감이 돼요. 공감이. 김재규가 재판 법정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이 순간을 끊어내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 3, 4년, 4, 5년 이미 했고 여러 가지 민주주의 거사를 생각했는데 미루다가 결국에는 그날 오늘이 마침 거사를 실행할 수 있는 당일이어서 부하들한테 실질적으로 그 총을 쏘기 1시간 전에 지시를 했고 실탄을 준비하고 총을 준비하고 어떻게 보면 그 궁정동의 경비원, 그 중정의 말단 직원들까지 해병대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가담을 하면서 사형을 당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보면 그 중정의 궁정동의 경비원들 같이 사형당한 경비원들이 법정에서 김재규 부장을 한 명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난 그게 되게 이상하더라고. 저 사람 때문에 나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들 마음 속에는 법정에서 어차피 나 사형 당할 건데 할 말 안 하면 다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무릎 꿇으면서 없는 말 같이 지어내고 수사에 협조했으면 살았을 수도 있어요. 김계원 비서실장이 수사에 협조하면서 2심에서 감형이 됩니다. 무기징역으로.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말단의 궁정동 경비원들은 그 중정부장과 이렇게 말 한마디 섞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인식을 같이 했을까라고 보면 박정희의 독재는 이렇게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기들이 계속 그 김재규 부장의 법정 증언을 듣잖아요. 예. 공감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되게 감명스럽고 와 이거는 일각에서는 뭐 김재규가 뭐 저 죽게 생겼으니까 지어냈다 멋있게 죽으려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스토리가 갑자기 지어낼 수 있는 스토리는 아니었던 것 같고 부하들도 한다고 봤을 때 지금 우리 국민들의 마음 속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독재를 끝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는 윤석열과 다르게 법을 지키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그겁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 쟤들이 제일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유도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자기들이 그럼 또 거기를 가지고 반격을 할 수 있는 빌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즘 드는 생각은 야 김재규가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의 그 가장 옆에 있는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실은 김재규이거나 그때 당시 차지철 경호실장처럼 돼야 되는데 박종준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차지철이 될 것이냐 김재규가 될 것이냐 윤석열을 총으로 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법 집행을 막을 것이냐 협조할 것이냐 이것만 자기가 판단하면 되는데 그 사람은 지금 차지철이 되기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네, 어쨌든 윤석열은 내란 수괴범이고요. 네, 내란 수괴범은 무기징역의 사형입니다. 네. 순리대로 될 겁니다. 예, 그란트푸스님이 희한하게 사람 힐링시키는 화법을 쓴다고 이명수 기자님이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두 분 덕분에 오늘 좀 그래도 마음이 조금 놓이고 위로받았다라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럼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대부분의 보험은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 등을 통해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 꼭 필요한 보장들이 포함되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해 드립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실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예약은 대표번호 1644-1236 010-761-3303으로 연락 주시거나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1월 6일 김은재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박성태, 장성철 두 사람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